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속 가족 이야기는 리틀록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역사 공부하는 비더슈탄트입니다. 노릇노릇 역사적 가족, 역사 속 가족 이야기. 오늘 이야기할 리틀록 사건의 핵심이 된 곳은 바로 교육공간, 학교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캔자스주에 있던 린다 브라운이라는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한참 멀리 떨어진 흑인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가까운 학교에 보내달라고 전학 신청을 했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인 올리버 브라운이 NACCP가 주도한 소송에 참여하면서 소위 말하는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라는 사건이 벌어졌고 여기서 이제 린다 브라운과 그를 지원한 NACCP가 승소하면서 인종을 분리하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하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인종 간의 구분을 철폐해야 된다는 첫 번째 판례였고 당시 이제 린다 브라운의 변호를 맡았던 더군 마셜은 나중에 흑인 최초의 연방대법관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었죠.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공립학교는 이제 인종 간의 분리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린다 브라운은 이 판결이 나오고 이제 공립학교 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때 이미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한 뒤였기 때문에 인종 간 통합된 학교에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린다 브라운을 제외하고도 인종 간 통합된 학교에 다니게 될 원래 백인 학교였던 학교에 다니게 되는 흑인 학생들이 있었겠죠. 그 학생들 가운데 상당히 이른 사례로 또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남부에서 백인 학교에 가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사례가 바로 남부 아칸소주의 리틀록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미국 내 공립학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종 간 분리를 철폐해 나갔지만 인종차별이 심하던 남부주에서는 그 움직임이 상당히 더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7년 원래 이제 백인 학교였던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흑인 학생을 처음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합니다. 학교 이사회의 허가 아래에 흑인 학생의 입학이 허가되면서 9명의 흑인 학생이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는 겁니다. 미니진 브라운, 엘리자베스 엑포드, 어니스트 그린, 텔마 마더시엣, 멜바 빌즈, 글로리가 칼마크, 테런스 로버츠, 제퍼슨 토머스, 카를로타 라니어 이 9명의 학생을 소위 리틀록 9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측은 이 9명의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했지만 백인 학부모를 중심으로 흑인 학생들의 입학에 굉장히 큰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죠. 당시 미국 남부의 보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분위기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사실 이런 조직화된 백인 학부모의 반발 뒤에는 인종차별주의자였던 당시 주지사 오벌 포버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1957년 9월 4일 리틀록 9이 처음 등교를 하게 된 날 이제 오벌 포버스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죠. 본인이 주지사로서 아칸소주의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리틀록 9의 등교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오벌 포버스는 흑인 학생들이 등교할 경우 소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것이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군대를 학교에 투입했습니다. 결국 9월 4일 당일에 리틀록 9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당일에 9명이 함께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학교 앞에서 만나려고 하다가 이런 위험이 거세지니까 만나는 장소를 NACCP의 사무실로 바꿨고 근데 이 소식을 이제 9명 중에 1명 엘리자베스 엑포드 1명만 소식을 제대로 전달받지를 못해서 엑포드가 혼자 학교에 등교하는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됐죠. 엘리자베스 엑포드는 등교 과정에서 백인군 중에 폭력 위협에 시달렸고 결국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려는 학생을 막아세우는 군인과 백인 폭도들이라는 이 장면은 굉장히 전국적인 논란에 휩싸였죠. 리틀록 학교 교육청에서는 주방위군의 배치를 비판하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지만 주지사인 오벌 포버스는 주방위군 투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국적인 논란이 됐고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지사 포버스를 소환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라라고 명령까지 했지만 주방위군은 끝까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9월 23일 이 리틀록 9은 다시 한번 등교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정문이 아니라 옆문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자 폭도들이 학교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당연히 밖을 막고 있던 주방위군은 이걸 제지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결국 안전을 이유로 리틀록 9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명령을 발령합니다.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폭도를 즉시 해산시키고 만약 해산되지 않을 경우 연방군을 투입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포버스는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인 폭도들을 해산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젠하워는 본인이 공언한 대로 미 연방 육군에 공수사단을 투입했죠. 이와 동시에 이제 헌법적으로 미국 주의 주방위군은 원래 기본적인 평시 상황에는 통치권이 주지사에게 있지만 이걸 전시 상황에는 대통령이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위군의 통수권을 주지사로부터 회수해서 연방 직할에 두게 됩니다. 주지사인 포버스는 주방위군의 지휘계통에서 배제가 된 거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연방 육군과 주방위군은 폭도 해산과 리틀록 나인의 등교 호위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리틀록 나인이라고 불리는 이 9명의 학생들은 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도 백인 학생들에 의한 여러 가지 폭력 시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 학생들은 결국 이 학교 생활을 견뎌냈고 1년 뒤 리틀록 나인 가운데 어니스트 그린이 가장 먼저 졸업하게 됩니다. 이 졸업식 자체가 미국의 흑인 사회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었고 어니스트 그린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건 주립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주지사는 인종차별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이 합법이었던 사립학교를 새로 세우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리틀록 학부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전부 폐교시켜버리려는 이런 시도까지 했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제지당하기까지 했죠. 이 9명 가운데 이제 주지사가 학교 폐교를 시도하던 혼란의 와중에 다른 학교로 넘어가서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한 학생들도 있고 그 뒤에 다시 돌아와서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이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모들의 노력도 뒤따라왔겠죠. 그 가운데 리틀록 나인 중에 가장 어린 나이였던 카를로타 라니어의 회고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라니어는 벽돌공이었던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는데 본인이 직접 센트럴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르게 지원을 했고 나중에 등록고지서가 왔을 때야 부모님이 아셨다고 해요. 라니어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편지를 보고는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제가 한 일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아버지는 매번 정체를 들키고 나면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영웅은 제가 아닌 제 부모님이라고요. 꼭 라니어의 부모님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부모가 실직의 위기에 내몰렸고 당시 흑인 노동자들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런 일은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사회적인 차별과 폭력에 시달렸을 거고요. 실제로 센트럴 고등학교가 흑인 학생 모집을 시작하면서 주변 학교에서 전학생 지원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 지원한 학생은 9명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백인 학교였던 만큼 원래 다니던 학교에 비해서 시설도 좋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들에게 가해진 위협 때문에 결국 전학을 포기했고 그걸 극복하고 모인 학생들이 이 리틀록 나인이었던 거죠. 리틀록 사건은 1957년에 벌어진 사건이고 지금은 벌써 65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리틀록 나인은 2010년에 사망한 제퍼슨 토머스를 제외하고는 현재 전부 생존해 계시죠.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이 된 이들은 다양한 위치에 진출했습니다. 미니진 브라운은 소수자 운동과 환경 운동을 하면서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 다양성 담당 부처관보를 맡으면서 관료의 자리에 진출했었고 가장 먼저 졸업한 어니스트 그린은 아프리카 개발재단이라는 국립기관의 이사장을 맡기도 했고요. 어니스트 그린은 그 본인 자체가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처럼 떠오르기도 했었죠. 텔만 마더쉐드는 교사로 일했고 멜바 파틸로는 방송기자로, 테렌스 로버츠는 심리학을 전공해서 교수가 됐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흑인들이 리틀록 나인 이후에 차별받지 않는 교육의 수혜자가 되어서 사회 여러 곳으로 진출했고 바로 그 뒤에 이 리틀록 나인의 용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리틀록 나인보다 더 뒤에는 리틀록 나인을 센트럴 고등학교로 보내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가족들의 힘이 있었을 거고요. 리틀록 나인의 입학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던 백인 학생들의 학부모와 그 차별과 폭력의 위협을 알면서도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던 리틀록 나인의 부모들 사이의 간극을 또 그 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릇노릇.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